DIY 자기소개서 특집으로 준비한 직무 파헤치기 편, 오늘은 아나운서직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소영 학생이 지원하는 기업은 바로 OGN입니다. 네, 그러면 OGN의 간단한 채용부터 좀 짚어볼 건데요. OGN의 최근 채용은 언제였나요? 지난해 하반기입니다. CJ ENM 부분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했고요. 다만 신인 아나운서 채용은 수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실 분들은 수시로 여러분들께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채용 절차는요? 일반적인 절차에 이제 아나운서만 특별 전형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1단계가 서류 심사고요. 2단계가 카메라 및 실기 테스트, 그리고 3단계가 최종 면접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면접 때 평소 얼마나 e스포츠 업계를 잘 알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소영 학생이 두 가지 산업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업계에 대한 조사가 전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영 학생 평소에 게임 공부 좀 하나요? 이제 게임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말이 조금 거창한데 보통 이제 LCK 자주 보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이야기 많이 듣고 요즘에서야 이제 조금 e스포츠 산업 전반적인 이슈들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게임 말고도 그래서. 그럼 여기서 제가 소영 학생이 얼마나 희망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테스트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제가 좀 아주 물만 나셨습니다. 들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신나 있는 것 같은데 네.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코너는 바로 e스포츠 어디까지 알고 있니? 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소영 씨. 부담 없이 한번 맞춰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2009년 11월 17일에 시작한 OGN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무려 300회까지 이어진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임요환, 홍진호, 페이커 이상혁 등 최고의 프로게이머들이 거쳐간 대한민국 게임 예능의 시초인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소영 학생 정답 맞춰주시죠.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경김의 왕까지가 아닌가요?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걸! 오! 아, 다행이네요. 정말 OGN을 보시나 보네요. OGN 방송을. 정답은 켠김의 왕까지가 맞습니다. 켠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근데 게임을 시키면서 밥 주고 재워주면서 게임의 엔딩을 볼 때까지 거의 감금을 시킨다는. 이야. 네, 켠김의 왕까지 재밌겠는데요? 깬다 이런 느낌이에요. 와. 네, 그래서 게임 e스포츠 팬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OGN은 또 켠김의 왕까지 이외에도 정복자들과 같은 자체 콘텐츠를 또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해당 방송자 지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계권 문제입니다. 네, 2019년 최근 이슈인데요. 이 중계권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이제 2019년에 올해 OGN이 중계가 확정된 대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배틀그라운드 국내 리그, 2번 LCK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3번 PKL 펍지 코리아 리그. 세 개 중에 무엇일까요? 3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3번. 살짝 아닌가요? 이유 한번 찍어보실 수 있나요? 3번이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펍지 코리아 리그. 네. 네, 정답은 틀렸고요. 정답은 2번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입니다. 아, 네, 올해 중계권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죠. LOL의 개발사인 라이엇 게임즈가 직접 LCK의 방송을 제작하겠다고 밝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만든 회사가 직접 이거 중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을 이제 작년까지 OGN과 스포티비가 제작을 맡았던 LCK의 생중계를 TV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중계권이라고 하셔서 네. 제가 아까 그 이슈 소개 때도 썼던 말씀하셨는데. 내용인데 맞아요. 제가 그 단어를 헷갈려서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또 알아가면 되는 네. 거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출시하는 문제. 오. 갑자기 내고 싶어져가지고. 야, 뭐. 그냥 오늘 되게 열심히 하지 않나요? 네. 열정적인. 이런 되게 거 처음 좋아하시는데요? 보는 표정 짓고 계신데. 네,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프로게이머 출신 캐스터나 아나운서가 아닌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요? 네, 모두 고르시오. 이런 어려운데? 문제를 또 내야 되다니. 자, A 첫 번째 네. 이현우, 두 번째 김동준, 세 번째 엄재경, 네 번째 전용준. 두둥. 둘 중에 네 분 중에서 프로게이머 출신 캐스터 이제 e스포츠 캐스터가 아닌 모두 고르라고 하셨는데 몇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두 개입니다. 분이죠? 두 분입니다. 어. 네. 네, 정답 일단- 말해주시죠. 네. 4번 정용준 캐스터님은 네. 전직 프로게이머가 아니시고 네. 3번 네 엄재경 그 엄재경 캐스터님으로 캐스터님. 하겠습니다. 네, 3번 엄재경 캐스터와 4번 전용준 캐스터님 고르셨는데요. 정답입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이런 운도 작용을 또 하지 않나요? 그럼요. 네. 네, 아무튼 네, 뭐 정답 형우 씨 맞추셨고요. 오디션 볼 때보다 오늘 더 열심히 준비하신 거 이 아닌가 정도면 싶은데요. 제 오디션 우승급 아닌가 거의 생각이 드는데. 아니, 사실 오늘의 주인공 어떻게 보면 우리 출연자분 빼면 신영 씨가 아나운서로서의 메인이었는데 네. 게임 전문가 분이 오셔가지고 게임과 아나운서와 취업 컨설팅이 다 엮인 와. 합이 굉장히 좋은 방송인 것 네, 또 같습니다. 게임 얘기는 또 제가 하고 또 가장 또 실질적인 중요한 이렇게 또 아나운서 선배님한테 조언과 예. 이런 또뭐 조언은 멘토님께 또 얻는 거고 또 최고의 그러지 캐스팅인 것 싶어요.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형우 씨, 소영 학생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영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OGN 아나운서직을 지원하는 소영 학생의 자소서를 보면서 평가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자소서 항목이 따로 없고 자유 서술 형식이라서요.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지원 동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땡땡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소영입니다. 현재 교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입니다. 사실 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제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방송국 활동을 하며 방송국 내에서의 방송과 녹음뿐만 아니라 학교 어학당 시험 출제 녹음이라든지 교내 축제 진행, 또 학교의 큰 행사인 고율의 해설 등 경쟁력 있는 목소리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교내 방송국이지만 아나운서라는 이유로 여러 기관에서 큰 일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필요한 곳에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저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것도 즐기지만 OGN의 방송을 통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같은 플레이라도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OGN 게임 방송을 즐겨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제가 잘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e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네, 먼저 안정영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영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써본 적이 있으세요? 대학교 진학할 때 그때 여러 번 써봤긴 했는데 이렇게 직업적으로는 처음 이번에 써봤어요. 이 지원 동기를 통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제가 지금 현재 계속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 중이라는 것을 조금 좀 크게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고 싶었어요. 네, 일단 지원 동기라고 하는 섹션으로 주제를 잡고 적으신 거죠. 네. 그렇다면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아나운서를 왜 OGN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반부는 직무 지원 동기인 것 같고요. 후반부는 회사 지원 동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의 그 내용이 바뀔 때는 문단을 한번 좀 나눠주시는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우리 소영 학생이 왜 아나운서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조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두 번째 문장이죠. 저는 현재 교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어필하지 마시고요. 어떠어떠한 성장 과정, 어떠어떠한 관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내가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조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또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신방과 전공자면 별로 안 궁금해할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나노공학을 전공한 다음에 일로 왔으니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문장이죠. 사실 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제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쓸데없는 말들은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지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소제목을 또 한번 제가 잡아본다고 하면 지금 본인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매력이라고 한다면 경쟁력 있는 목소리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목소리를 통한 OGN, 뭐 정복기, OGN 도전기 뭐 이런 본인의 어떤 매력과 OGN을 좀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소영 학생이 현직자인 박신영 아나운서에게 궁금한 점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해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선수 인터뷰를 하실 때 그 PD님이나 작가님께서 질문을 직접 써주시는지 아니면은 스스로 아나운서 스스로 작성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있었던 스포츠 방송국에서 제가 맡았던 프로그램과 뭐 현장 나갈 때는 무조건 작가는 없어요. 작가는 없어요. PD와 아나운서 그렇게만 있고요. 굉장히 그리고 제가 맡았던 프로그램조차도 작가가 없어서 대본을 제가 직접 썼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포츠나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경기 내용을 본인이 알아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 멘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내용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경기 볼 때도 기록지를 쓰면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메모를 하면서 이 상황에는 어떤 선수가 어떤 걸 했다 이런 걸 써놓고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다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선수 선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약에 큰 차이로 이미 이기고 있는 팀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 선수로 가자라고 PD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만약에 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25초가 남았는데 아직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으면 그냥 위닝샷 넣은 선수로 가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선수가 그 전에는 어떤 걸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순간에는 어땠고 그런 거를 다 알고 바로 인터뷰를 하러 가야 되고요. 어떤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다른 선수로 가자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갑자기 역전이 돼서 질문을 다 준비를 해놨다가 결국에는 다른 선수를 인터뷰를 하게 됐기 때문에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인터뷰를 하러 갔던 경우도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질문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작가분이 안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래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무리 내가 뭐 주체적으로 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질문 같은 그런 건 없나요? 제가 배웠던 건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에티켓? 상대방,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잖아, 인터뷰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질문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상대방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아, 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나는 또 이걸 질문을 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이미 내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물으면 말한 대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아, 이 사람은 내가 한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선수가 생각을 하게 돼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질문을 할 때는 최대한 상대방이 기분 좋게끔 질문을 해야 돼요. 뭐 못한 상황이 있어도 그걸 뭐 돌려서 좋게 풀어서 질문을 해야지. 만약에 이 선수가 오늘 뭐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왜 못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소영 학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다른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야구 선수 중에 한 명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데 선수가 그게 질문이라고 해요? 라고 생방 중에 대답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좀 예민할 수도 있어서 경기 후에 직후에는 조심해야 특히나. 되고 어쨌든 간 가장 잘 듣고 그리고 선수가 기분 좋게끔 인터뷰를 할 때는 기분 좋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 대답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풀렸습니다. 궁금증이. 궁금증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풀렸는데 굉장히 큰 숙제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네, 궁금증은 풀렸지만 이제 제가 또 해야겠네. 한편으로는 많은 숙제를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섹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저는 방송 경험을 오래 꾸준히 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초중고 항상 방송부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나운서, 엔지니어, 프로듀서 등 여러 역할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라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직업 분야와의 이해관계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교내 방송에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활동들에 국한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시간 관리를 몸에 익히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의 침착함을 배우고 위기관리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는 실제 현재 대학 방송국에서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입사 후에도 탄탄한 기본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활동 중인 대학 방송국 활동에서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대학교는 이원화 캠퍼스로 서울과 수원에 캠퍼스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치에 따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다르고 공감대가 다르다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을 공부하며 오디오 방송의 청취자와 영상 방송의 시청자 타겟을 적절히 분리해 잡고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자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느낀 점이 있는데 방송은 학우들, 즉 시청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은 물론이고 건강적인 이유까지 모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심한 독감으로 방송을 며칠간 쉰 적이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의 제작진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기다리시는 학우들에게도 큰 신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을 만드는 방송국원들이 방송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방송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그분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지각을 하든 몸이 아프든 시청자는 방송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만 전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나 건강관리도 아나운서의 필수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안멘토님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위기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하신 거죠? 네. 일단은 이 사례에 대해서 좀 써라라고 한다면요. 우리 소영 학생이 꼭 항상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거는 하나의 사례를 디테일하게 풀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디테일하게 풀어줬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문단에 자기 관리의 중요성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심한 독감으로 방송을 며칠간 쉰 적이 있으면서 그때 내가 방송의 주인은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봐주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사례로 써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 사례는 위기대처 능력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위에 두 가지 단락은 뭐냐면 첫 번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침착함을 배우고 위기관리 능력을 키웠다? 이거에 대한 사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소비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을 공부해서 방송을 제작해봤다. 그 사례를 하나 써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사례에 대해서 당신의 위기 관리 대처 능력에 대해 써주십시오라고 하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의 사례만 딱 짚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풀이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안멘토님의 조언 너무 감사하고요. 이어서 또 세 번째 섹션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강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교내방송국 아나운서 활동을 2년째 하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방송을 경험해봤습니다. 학우들과 소통방송, 학내 뉴스 보도, 논술방송, 입학식과 졸업식 방송, 감성적인 수상의 내레이션, 활기찬 진행 방송 등 오디오 방송부터 출연뿐만 아니라 기획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예능, 드라마 등 영상 방송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고 400~500명 앞에서 방송제 진행도 하고 오디오 드라마라는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연극도 완벽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5월에 열리는 음악 감상제를 위해 진행 연습을 하는 중이며 발성 연습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 연습을 하며 부족한 점도 보완 중이지만 제가 선천적으로 상대방을 인터뷰하는 것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터뷰라는 것이 질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좋은 질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청 능력이 저의 큰 장점입니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수많은 진행 연습을 통해 가장 많이 습득한 것은 경청 후 적절하고 필요한 질문을 이끌어내는 센스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OGN의 e스포츠 아나운서가 되어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느꼈던 경험들을 발휘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 진행과 인터뷰 등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네. 혹시 소영 학생 이거 쓴 다음에 한번 본인이 소리내서 읽어봤나요? 아, 소리 내서까지는 안 읽어봤고요. 한 3번 정도 읽어봤는데 뭔가 어색한 문장이 있나요? 좀 긴 문장도 있는 것 같고요. 눈으로 읽었을 때와 소리내서 읽었을 때 좀 아마 느끼는 게 다를 거예요. 다음부터는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한번 꼭 소리내서 읽어보고 이게 정말 간추릴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간추렸는지, 왜냐면 간략하면서도 강렬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멘토님 평가 바로 들어볼까요? 신영 아나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읽으면서 읽으면서 네, 그래서, 사실 좀 그러긴 했거든요. 길었죠. 네. 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바로 말씀드릴 거는 역시 사례인 것 같아요. 경청이라고 한다면 경청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나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이기 때문에 이 읽는 사람한테 한 방에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구조화입니다. 첫 번째 저는 무엇이고요. 두 번째 저는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구조화 방식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다양한 종류의 방송을 해봤습니다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 두 번째 저는 경청을 잘합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써주시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소영 학생이 나의 강점이라고 하는 사항에 진짜 다른 사람들과 대비되는 강점이 있으려면 아까 신영 아나운서가 지하철에서 뉴스 연습했던 사례 같은 거 있죠. 그럼 본인만의 방송을 했던 특별한 사례를 좀 많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그 안에 들어갈 소재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더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OGN 아나운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안정영 멘토님의 특급 처방전을 살펴봤는데요. 형우 씨랑 저랑도 네. 처방전을 한번 내려볼까요? 제 처방전을 여기서 사실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또 두 분의 멘토님 또 계셨으니까. 근데 제가 굳이 B급 처방전을 하나 내려봐 드리자면 일에 대한 애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저도 오늘은 이렇게 배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아나운서라는 직무 그리고 OGN에서 e스포츠를 중계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여기에 애정이 있어야지만 아까 신영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지하철에 가서 갑자기 중계를 해본다는 거라던가 이게 난 이걸 정말 좋아하고 난 이걸 정말 할 거야라는 신념과 애정이 있어야지 저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내 이제 선수들이라던가 이런 알고 있는 지식이 되고 또 더 좋은 중계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네. 신영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생각한 B급 처방전은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네. 왜냐하면 오늘 뭐 거의 7년 넘게 학교 방송국에서 방송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본인의 습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그걸 고쳐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날카로운 오늘 꿀팁들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DIY 자기소개서 특집으로 준비한 직무 파헤치기 편 아나운서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영 학생 오늘 좀 어떠셨어요? 합격의 길이 좀 보이는 것 같나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또 아나운서 지망생에 대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저에 관한 저 특정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잘 쌓아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소영 학생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안멘토님과 박신영 아나운서께서 아나운서직에 지원하는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신영 씨부터. 사실 요즘 공채가 많이 안 뜰 거예요. 아, 그래요? 아나운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문이 쉽게 열리지가 않거든요. 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늦는 건 절대 없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취업 강의, 특히 면접 강의할 때 항상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 전현무 아나운서가 본인이 아나운서 합격하게 된 그 동기를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은 상자를 통해서 내가 나와서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되게 좀 많은 기쁨을 얻고 위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겉멋든 지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빼시고 진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잘 성찰하셔서 열심히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나운서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OGN 아나운서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